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협박과 장문, 우리 이제 그 뒷파트에 들어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장문 파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화법, 즉, 말하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장문, 즉, 글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글쓰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다라는 거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종류,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응급문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큰 주 목적이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익 광고나 아니면 상업 광고 같은 것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정보 전달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매체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어떤 것들에 속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그 내용을 보고서는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글쓰기니까 글쓰기는 첫 번째 그 자료 수집이 중요할 거고요. 왜요?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논리적 구조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성이라든가 응집성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일성이라든가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본적으로 내용이 쭉 같은 이제 논지로 들어가야 되지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글을 쓰면서 사용되는 단어 표지 같은 것들이 어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갑자기 어색해지죠? 이게 응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져 있는 통일성, 문지성을 지키면서 글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내용 생성. 그 중에서는 일단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료의 형태는 당연히 글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그래프, 동영상.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각 자료, 그리고 동영상에 해당되는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책, 잡지, 백과사전, 신문기사,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뭐 사회문화 같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양적 자료, 뭐 질적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양적 자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사전이 있을 겁니다. 정보를 기본적으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죠. 설명할 대상이나 주제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 규정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다양한 도서들이 있겠죠. 책이요, 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문 서적이나 교양 서적, 전문 교양 서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책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은 정보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정보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근데 어떤 경향에 따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타당성,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장 주의하게 봐야 되는 녀석이죠.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 진짜 빠르고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선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리포트를 적는다거나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뭐 나무 위키를 그냥 긁어 온다거나 위키트리 같은 거를 긁어 온다거나 아니면 출처도 제대로 없는 지식인에 올라온 답변 같은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편집만 해가지고는 보낸다거나 하면 정말 적절치 않은 거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선별 방법임을 확인할 수가 없는 녀석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이 맞아야 되고요. 독자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정보가 독자의 요구, 기대, 배경 지식에 부합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정보지를 선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전문가가 썼냐 혹은 공신력 있는 신문이나 방송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너무 오래돼서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서로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화 두 번째 조직화라고도 해요. 구조화 조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조는 나열 구조, 인과 구조, 그리고 비교 대조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글을 조직하는 방식들이에요. 여기서 이 글을 조직하는 방식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문제를 푸는데도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되겠구나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전개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세부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들어갔을 적에 내용 전개 방식이 이제 서술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도 뭐 인과 있을 거고 비교대조 있을 거고 전체 글이 비교대조인 것 중에 중간중간마다 뭐 서사, 인과 뭐 이런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들이 있겠죠. 나열 구조는 밑줄 칩시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정보를 늘어놓는 것을 말하면 병렬 구조라고도 한다. 예림 알겠니?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첫째, 뭐 이렇게 나온다. 둘째, 뭐 이렇게 나온다. 셋째,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동일한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이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들. 특징들이 있다. 특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나열 구조 사용한다라는 거죠. 다음 순서 구조죠. 시간의 흐름, 장소의 이동이에요. 예빈 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과나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얘기해라. 그럼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국내에서의 삶, 중국으로의 만명,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통시적인 흐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적 흐름은요. 시간적 흐름은 통시적인 흐름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구조,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과가 하나인 경우 있을 거고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가 여러인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비교 대조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차이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비교 대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수민이 있고요. 여기 은채 있네요. 용세.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이러니 해결 방안이 이렇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해결 방안은 뭐 개인적인 차원, 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 차원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들도 이렇게 뭐다?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호하고 학術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은 독자가 그를 이해하는데 배가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기본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끝으로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이 기본이라는 걸 이거는 자, 이제부터 이거 볼게요. 학교 신문에 태양계 행성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올리고 싶어. 주제를 쉽게 설명해서 과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과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 백과사전의 1998년도 자료 있고요. 국내과학기술학 학술지 2009 여기 있고요. 중학교 과학교과서 있고 한 고등학생의 블로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 이거는 어때요? 정보의 정확성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명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부분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어때요? 예상 독자가 누굽니까? 예상 독자가 고등학생이에요, 가연 씨. 그렇다는 얘기는 예상 독자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과 함께 결부되는 녀석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빈 씨. 아시겠죠? 자, 토성은 이렇게 쭉쭉쭉 읽으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 중학교 과학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효은아? 금성은 여기 학생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료인데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요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료가 자료가 최근 것인가? 나는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냐? 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목적에 맞냐? 혹은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나 같은 경우에는 출처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라의 자료를 사용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보 전달을 위할 때 자료 선물이 중요한 이유를 이걸로 알 수 있대요. 금성의 표면 상태는 이렇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글쓴이가 잘못 정보를 올려서 혼란을 주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우리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서 이야기했을 때는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한옥, 한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한옥과 양옥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조직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대조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고요. 양옥은 시공 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이야. 단열이 잘 되는 편이야. 다만 자재를 잘못 선택하면 환경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지금? 나는 외풍 방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파 같은 걸 넣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외풍 때문에 한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외풍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외풍을 지금 한옥과 양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대조구조를 이 외풍 방지 방안에는 어떤 문제와 해결 구조 방안을 넣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필요한 내용 조직 방식들을 적을 줄 알아야 한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